여러분, 챗 GPT 써보셨죠? 가끔 정말 마법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질문 하나 툭 던지면 똑똑하고 창의적인 답변이 순식간에 촤라락 나오잖아요. 과연 그 마법 같은 능력 뒤에는 어떤 기계장치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맞아요. 진짜 그렇죠. 챗 GPT는 그냥 그럴듯한 문장을 만드는 걸 넘어서 마치 사람이 쓴 것처럼 시도 써주고 코드도 짜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능력이 너무 놀랍다 보니까 오히려 아니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궁금하면서도 뭔가 너무 복잡해서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아주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죠, 스티븐 울프럼의 통찰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복잡한 기술의 껍질을 저랑 같이 한 겹씩 벗겨내 보시죠. 자, 챗 GPT의 핵심 목표가 뭐냐고 물으면 사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이건 뭐 마법이라기보다는요, 거의 통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올 가장 확률 높은 단어가 뭘까? 이걸 예측하는 거죠. 딱 그거 하나입니다. 자, 그럼 챗 GPT가 어떻게 답변을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질문을 딱 던지면요, 챗 GPT는 이 단어들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바로 숫자로 싹 바꿉니다. 그리고 나면 인간의 뇌처럼 막 수많은 연결로 얽혀있는 거대한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게 그 숫자들을 보고 다음엔 이 숫자가 오겠군 하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측된 숫자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단어로 다시 바꿔서 보여주는 거죠. 이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착착착 반복되면서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고양이가 점 위에 앉아 있다. 이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챗 GPT는 인터넷에 있는 수십억 개 문서를 다 읽어봤잖아요.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아, 고양이란 앉아있다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는 매트라는 단어가 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구나. 그래서 매트를 고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있어요. 챗 GPT가 꼭 1등, 그러니까 확률이 제일 높은 단어만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은 일부러 확률이 좀 낮은 의자나 바닥 같은 단어를 선택하도록 살짝 무작위성을 섞어주거든요. 바로 이 약간의 일탈 덕분에 우리가 보기에 더 창의적이고 이런 대답을 하네 싶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와, 근데 이 예측 작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기 챗GPT 모델에만 해도요, 가중치라는 게 무려 1,800억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1,800억 개요. 이 가중치라는 게 뭐냐면 인공 유련들을 연결하는 선 하나하나의 중요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수천억 개의 볼륨 다이얼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서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죠. 이 거대한 연결망이 섬세하게 조율되면서 마침내 우리 눈에는 사람의 말처럼 보이는 문장이 탄생하는 겁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대단하지 않나요? 바로 이 부분에서 스티븐 울프럼도 정말 놀랍다고 말합니다. 아니, 고작 다음 단어 하나 맞추는 이 단순한 원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인간적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정말 미스터리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AI의 진짜 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울프럼은 챗 GPT 같은 AI의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런 인간과 비슷한 직관적인 능력 말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주 중요한 지능이 또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뭘까요? 울프럼은 생각하는 강식에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왼쪽에 있는 AI 방식은 우리가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꼈네, 비가 오겠는데 하고 경험으로 예측하는 것과 비슷해요. 수많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서 그럴듯한 추측을 하는 거죠. 일종의 직관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계산적 사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현재 기압, 습도, 풍속을 계산한 결과 3시간 뒤 강수 확률은 정확히 85%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형식적인 규칙과 논리를 통해 검증 가능한 진실을 계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적 사고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컴퓨터가 딱 알아듣고 처리할 수 있게끔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모든 과학과 공학기술의 뿌리가 되는 세상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정말 엄청난 폭발력이 생깁니다.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이 사용자님이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군요.
하고 우리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소통 전문가 역할을 하고요. 계산 언어는 그 질문을 받아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답을 계산해내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냥 그럴듯한 대답이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짜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산이라는 개념,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울프럼의 생각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는 계산이라는 게 그냥 컴퓨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 우주 전체가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근본 원리가 바로 계산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날씨가 변하는 것, 강물이 흘러가는 것, 생명이 진화하는 과정, 심지어 우리 머릿속 뇌의 활동이나 이 시공간의 구조까지도요. 울프럼은 이 모든 복잡한 자연 현상들이 사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돌아가는 일종의 계산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같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계산적 축소 불가능성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복잡한 과정의 결과를 미리 알고 싶으면 뾰족한 지름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묵묵히 다 실행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날씨 예측을 하려면 슈퍼컴퓨터가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끝까지 다 돌려봐야만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AI를 통제하는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AI의 생각 과정도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AI가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100% 예측하거나 너는 무조건 이 안전한 길로만 가 라고 완벽하게 통제하는 게 원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좀 섬뜩하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 그러니까 우리의 일과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AI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기술이 인간의 일을 바꿔온 그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옛날에 증기가 나타나서 힘든 농사일을 대신해줬죠. 이게 농업혁명이었고요. 그 다음엔 공장기계가 똑같은 물건을 계속 만드는 반복적인 노동을 대신해줬습니다. 산업혁명이었죠. 그리고 지금 AI는 반복적인 생각, 그러니까 인지노동을 자동화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혁명의 시작인 셈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울프럼은 자동화가 기존의 단순 반복 업무들을 없애는 대신 인간에게는 자, 이제 뭘 해볼까 하고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종류의 일을 만들어낼 자유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이 닫히면 그 자리에 더 많고 새로운 문들이 활짝 열린다는 거죠. 울프럼의 이 말은 우리 앞에 얼마나 엄청난 가능성이 펼쳐져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던 건 계산할 수 있는 무한한 우주에서 정말 먼지 같은 한 조각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제 자동화라는 강력한 도구 덕분에 인류는 지금까지 상상만 해왔던 저 광활한 계산의 우주를 본격적으로 탐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이것도 가능해, 저것도 가능해 하면서 가능성의 영토를 넓혀줄 거예요. 그러면 그 넓어진 영토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일이 정말 가치 있는가를 결정하고 방향을 잡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몫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시대,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